새벽 공기가 서늘했지만 윤미정은 장갑을 껴도 손끝이 고봤다고 느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다세대 주택의 불 꺼진 창들이 지나갔고 그녀는 가방 속에서 출근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마트에 도착하자 냉장 진열대에 송풍음이 귓가를 스쳤고 그녀는 가격표를 곧장 정리했습니다. 김 반장은 오늘부터 인건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자 반복되는 바코드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고 손목의 저림이 익숙하게 올라왔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 TV에서는 연이은 부도와 빚 분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흘깃보고 도시락을 조용히 덮었어요. 퇴근길 동네 전봇대에 붙은 채무독촉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낯선 불안이 모골대를 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딸 윤다은은 참고서 값을 계산하며 웃어 보였어요. 엄마 알바해도 돼요?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집중하자.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어 바가지로 받았고 그녀는 수리비를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휴대전화엔 미납 안내 문자가 또 쌓였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러나 알람을 다시 맞추고 잠을 청했으며 내일도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자동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동행과 낮은 목소리로 주소를 대조했고 매장 지도를 묻는 손짓이 거칠었어요. 그가 줄에 서자 미정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영수증 상단에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찍히자 남자의 눈매가 순간 멈췄어요. 그는 결제 후 뒤돌아서다 한 번 더 그녀를 보았고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계산대 뒤편 CCTV 모니터에 그의 옆모습이 2번 깜빡였고 미정은 오래전 가족 모임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휴게실로 돌아온 미정은 물을 한 컵 마시며 손등의 정맥을 눌러 맥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시각 남자는 주차장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했고 화면에 낡은 가족 사진이 스쳐 지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매장 음악이 다시 커졌고 그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바코드를 다시 찍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출근길 골목에서 같은 남자의 차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걸지 않았고 주변을 천천히 돌며 습관처럼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지도색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사채업자 같던 데라고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소문은 금세 매장에 번졌고 몇몇 고객은 계산대를 바꿔 서기 시작했어요. 김 반장은 고객 불편 민원을 이유로 근무표를 뒷시간대로 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좌석 등받이에 이마를 대고 짧게 눈을 감았어요. 골목 어귀에서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고 두 사람은 반걸음 간격으로 멈췄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봉투를 손에서 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행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웅성거렸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허공에서 반짝였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주워 접어넣고 그냥 떠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의사는 수술 동의서와 비용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필요액은 1,200만 원이었고 카드 한도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미정은 보증금 통장을 뒤졌지만 잔액은 규정해지 위약금보다 적었어요. 복도 끝에서 검은 코트가 멈췄고 남자는 접수 창구로 곧장 향했습니다. 잠시 뒤 병원 전산에 납부 완료 표시가 떴고 수술 준비가 신속히 진행됐어요.
미정은 전산 화면에 납부자 이름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병원 앞 자판기 옆에서 남자를 기다렸고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부딪혔어요.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뒤돌아섰고 그녀는 그가 떠난 뒤 빈 복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술이 끝난 다음 날 고모 정분식이 과일 상자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고모는 의자에 앉아 두 집안이 갈라진 지난 사연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준호의 아버지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진 사건과 그 뒤의 소송, 그리고 어린 조카들이 등진 시간을 말했습니다. 미정은 기록되지 않은 구멍들이 하나씩 메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아이였던 준호도 어른들 손에 끌려다녔지라는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모는 병실 창문을 닫고 더 늦기 전에 오해를 풀라고 조용히 권했어요. 그날 밤 미정은 간병 침대에 기대 앉아 원묵과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 소파에는 남자가 잠시 앉아 있었고 그녀는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전광판에 중환자실 면회시간 안내가 번쩍였고 그녀는 결국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주차장에 내려앉은 새벽빛이 금속 난간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며칠 사이 다은의 호전 소식이 이어졌고 병실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간호사는 회진표를 넘기며 퇴원 가능 날짜를 언급했고 미정은 계산기를 열어 이후 비용을 정리했어요. 진료 카트 위에 작은 봉투가 놓였고 안에는 오래된 금목걸이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돌려줄 게 있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걸이는 어릴 적 잃어버린 물건과 같은 무늬였고 미정은 손바닥에서 그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원무과에 들러 납부 내역을 다시 조회했고 익명 처리된 기부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계단참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고 내려가서 경비실에 택배 주소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병원 등록 정보를 정리한 뒤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 폐업 기록뿐이었어요. 그녀는 지갑 속 영수증과 목걸이를 꼭 쥐고 병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햇볕이 비스듬히 비쳐 병원 잔디가 환하게 보였고 그녀의 걸음이 전보다 단단해졌어요. 한 달 후 미정은 마트를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퇴직금과 중고가전 처분비로 마련했고 인근 상권 조사를 꼼꼼히 마쳤어요. 오픈 첫날 동네 주민들이 호기심에 문을 열었고 시식대에 놓인 장아찌가 금세 비었습니다. 단골이 붙기 시작하며 POS에 찍히는 매출 그래프가 완만하게 상승했어요. 오전 납품 시간에 작은 트럭이 멈췄고 운전석에서 수수한 작업복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지역 농산물 물류를 시작했다며 거래 명세서를 조용히 건넸어요. 미정은 숫자를 확인하고 도장을 눌렀고 두 사람은 가게 외벽의 신호등을 잠시 함께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다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창고 정리를 돕고 삼촌, 상자 여기 둘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남자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익숙한 표정으로 상자를 옮겼습니다. 가게 문이 풍경이 바람에 딸랑거렸고 손님 종이백이 하나둘 나갔어요. 봄이 깊어지자 가게 앞 화분의 잎이 반짝였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아침마다 전날 재고를 정리하고 SNS 주문표를 출력해 포장 순서를 맞췄어요. 남자는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며 재고 수량을 체크했고 거래처 확대 계획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은은 대학 합격 통지서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오후 시간대 가게 알바 공고를 대신 올렸어요. 벽면에는
오늘의 반찬 칠판이 걸리고 그 아래에 작은 문구가 붙었습니다. 문구에는 사람이 곧 희망입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손님 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오가 지나자 햇빛이 유리 진열대를 따뜻하게 되었고 유리장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이 잠깐 겹쳤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은 주문표를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다은은 문 앞을 닦으며 내일 장보기 목록을 소리 없이 세웠습니다. 문 종소리가 울리고 가게 안엔 바쁨과 평온이 함께 머물렀습니다.